그럼 윤영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재성 부총장께서도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윤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동료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은기 의원님 청장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지금 청장님 취임하신 지 한 1년 됐죠? 1년 좀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현안 사업에 있어서 보람된 일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하나 뽑으란다면 뭘 뽑겠습니까? 우리 구청장으로서 취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된 일이죠. 우리 주민들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주민 중심으로 일하고자 하는 결심을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들어와서 구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업무 처리하면서 어떤 느꼈던 게 있습니까? 큰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한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여러 여건이 주민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서비스나 관련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청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중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구에 대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의원님이 훨씬 더 아니, 깊이 있게 많이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제 본 의원이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중구가 이제 구 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타 구보다도 더 많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 사업에 대한 이제 선망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 관내에 정비 사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주택 사업이 지금 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신문 할 때도 총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기초 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월 의회에 보고된 주요 업무 가운데 보면 우리 중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이 총 36개 군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중에 5개소는 이제 완공돼서 입주돼 있고 31개소가 지금 미진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미진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구역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히 이제 저희 관내에 보면은 유천 1구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유천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추진하다가 지금 또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죠? 뭐 자세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지금 그 관내에 보면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예, 세부 내용에 대해서 네. 조업 측에서 어떤 입장과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내에 되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에 걸려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있고,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또 재개발 주택 조합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유천 1구역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드리면 어떤가 싶은데요. 예, 그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 분양성, 이른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또는 신규 아파트를 짓든 시장에서의 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했던 쪽에서 사업
이렇게 이제 오래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부 갈등이 많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봐서 분양 여건이 좋은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은 지역 대비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정개수 방식으로 대전시 평균 지가 대비 우리 지가가 낮으면 오히려 더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계획이 변경돼서 너무 오래 걸리거나 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있습니다.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분양에 대한 것도 추후에 있지만 우리 총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용적률이 아파트를 몇 채를 더 짓느냐, 한 동을 더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1종과 3종이 있는데 주거지역은 1종으로 되어 있고 3종은 상업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2종으로 시와 협의해서 재개발 지역을 갖다가 2종으로 해주시면 용적률을 250%인가 260% 이상을 해주고 1종으로 해주면 205% 정도뿐이 할 수 없을 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청장님이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시에 요구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형태가 정말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우선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첫 번째가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간 주도 사업인데 공영성,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민간이 하는데 여러 가지 특혜나 여러 조건을 주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의 사업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의 기본 계획 자체에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새롭게 줄 필요가 있다는데 적극 공감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시 정비 예정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계약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 요건만 갖추면 다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획 토지의 부정형의 문제라든지 그 한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규모와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시의 계획도 좀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실제 최근에도 일어났던 일을 보면 원가 상정이라고 그럴까요? 추정 분담금에 대한 거기까지 나가면 예. 깊게 나가고. 그래서 하여튼에 우리 지금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은 이미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 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청장님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네.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현황을 보면 2025년 1월 기준에서 구역 지정 이하 단계인 재건축 사업이 8개소 중 5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특히 문화 6구역, 태평 3구역 등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 1월 말까지 계속해서 구역 지정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구역별로 우리가 44개나 되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여러 애로사항도 있을 뿐더러 내부 갈등들이 조금씩 다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진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조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 설득이나 추진이 구성해서 난관이 무엇인지 구에서 어떤 행정을 도와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좀 그걸 직원들한테 좀 지시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는 저희들이 신속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현실적인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돕는 게 하나 추진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좀 공유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서로 상담하고 이른바 피어 컨설팅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돕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추진위원장 모임을 정례적으로 가져서 정상적인 추진을 돕고자 사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조합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산화동 아파트 지금 분양 다 해놓고 입주해야 되는데 그 시공사와 지금 조합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입주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사업 추진에 진입 과정에서 추정 분담금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고 그렇죠. 공유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산하기관의 원가 검증을 통해서 건설 비용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 비용 책정에 대해서 건설사가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장만 앞세울 경우에 또 문제가 커지고 있고 실제 예상되었던 건설 시장의 시장 상황이 다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혹시 그 그 부분에 적자분이- 대해서 제가 질의한 본 의원이 질의한 지금 선화동 헬싱턴인가요? 네. 네, 거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갖고 계시고 어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요? 우선 시공사가 입주를 회방 놓는 거에 대해서 준공에 따른 입주 허가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처를 촉구하고 있고요. 문제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상향돼서 그렇죠. 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원가 검증을 정부기관이 하지만 건설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조정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들 개개인도 추정 분담금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개인의 정확하게 통지가 되고 공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사하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잠깐만. 긴밀하게 대화해서 조정하도록 계속 네. 중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한 거에 의하면 도시 정비 사업 발전 연구 용역을 처음 시행한다고 전 제대로 만들었어요. 네. 혹시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에 대한 겁니까? 예, 직원들도 이 필요성을 느꼈고 제가 거기에 또 동의를 해서 하여튼 이 추진하도록 부분은 지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아주 잘하는 거고 네. 또 아쉬운 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우리 국장한테 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잡고 어떤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만 잡아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구 형편에는 그것도 큰 금액이고요. 연구 결과 또 심화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요 연구 용역을 정말 잘 시행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성 분석이 추상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역적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의견 어때요? 우선 제가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중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지원하되 공공성, 공익성도 잘 확보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됨으로써 신속하게 추진돼서 참여 조합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44개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만 20개가 넘는 일반 민간 투자 공동주택 사업도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의 도시 전체의 변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 분석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정비사업 모델이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정말 지금 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이라든지 가로정비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넘어서 우리 중구발전의회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이 실제 현장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에서 해준 것처럼 신속 지원 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어떤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정비사업 신속 지원 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비사업 신속 지원센터 주민민원 응대와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조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몇 명이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설 6급하고 시설 7급 각 한 명, 2명이 있고요. 시간 선택 임기제 다급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더 채용해서 총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마 6월 말이면 5명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다 조직이 갖춰집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채용 공고 내고 적격자를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구성 완료를 일찍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는데 고충 민원, 집단 민원에 대해서 능동적 대처를 하고 더 나아가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언급하신 대로 2025년도 본 예산에서 신속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 선택 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채용이 낙급인가요? 낙급이 채용이 안 됐었는데 채용했습니까? 5월에 채용 공고를 내서 합격자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6월에 채용 절차를 마친 걸로 얘기를 들었고 아마 6월 말쯤이면 근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신속할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단순한 민원의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분쟁이라든지 어떤 조합 관리라든지 조합 사업 컨설팅 교육까지도 도맡아서 수행하는 전문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신속 지원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당부를 명심해서 그렇게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뿌리공원 2단지 조합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중구 하면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중구의 명칭을 개칭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충청 유교 문화권 광역개발 계획의 거점 사업으로 선정된 국책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419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 취득 대상 토지들을 좀 매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고된 바에 따르면 95.5%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8필지는 보상 협의 중인데 안 되면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이 일정하게 진전이 된 만큼 실제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 기술 심의,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 후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2016년 공모 선정 이후에 2018년도 첫 국비가 반영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건 토지 수용이 정말 그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규모 개발 계획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처리도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에 따른 조건 이행도 해야 되고 또 상황 변화에 따른 재심사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또 문화재 발굴 등의 절차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적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과장이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라고 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다시 착공이 10월로 미뤄졌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최근에 늦어진 이유는 이제 토지 보상 타결이 늦어져서 그런 건데요. 최대한 절차를 이행해서 준비를 하고 아울러 동시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추진 단계를 동시에 추진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년에 가까워지는 이 사업인데 사업비가 무려 419억 원 규모로 매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간 이월단 예산의 회계적 재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요? 우선 적기에 착공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국비나 시비를 마련할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효문화 마을 관리원이 이제 청장이 모시고 나서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수로 이제 사업이 어떤 조직이 축소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참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중구하면 효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 오는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어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 행정이 조금 사업수로 또 등한히 여기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효문화 관리 사업소의 직원들이 인원 감축과 조직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영을 해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2 뿌리공원 개발과 연계해서 또 그동안 효문화 관리원이 뿌리공원 자체의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위가 아니라 운영하는 걸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중심으로 해왔는데 효문화 관리원의 기능 관리와 운영 중심에서 뿌리공원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획을 우리 본청에서 더 열심히 해서 효문화 중심 도시 중구의 의상에 걸맞는 명성에 걸맞는 방문객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원은 우리 중구에 30년 이상을 해온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본 의원에게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아쉬움을 표했고 또 중구의 상징인 뿌리공원을 정말 이렇게 위축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수로 했다 할지라도 조직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사업을 잘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문제는 우리 그동안 효문화 관리 사업소가
시설 관리와 운영 자체에 그쳤지 우리 뿌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집행 기능을 갖고 있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아쉽고 특히 우리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다양한 자원을 결합시켜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본청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관리 부담은 줄이지만 활성화의 길은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5년도 본 예산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부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중부의 본 예산 기준 인건비 통보액을 보니까 약 9억 7천만 원에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네. 지난해 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26년도에는 기준 인건비 초과 지자체로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과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페널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중부는 어떻게 이제 평가 및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면 제일 좋은데 우선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 우리 중구는 초과분으로 따지면 한 3위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신규 입법이나 신규 정책 사업을 하고 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의무화시키고. 그런데 그거를 기준인건비 내역에 산정에 포함시켜주지 않고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서 그걸 충당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 구청장 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국 구청장들 모두 기준 인건비 제도에 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 페널티 부과가 본격적으로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대한 그 허용 오차 범위를 좀 늘리고 그런 부담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또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도 유성구와 대덕구가 어떤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이미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것 같은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어떤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윤 의원님의 당부를 명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늘리라고 예를 들면 재난안전 전문 인력을 둬라 통합돌봄관에서 뭐 해라 해서 전담 인력을 두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행안부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의무 부과되는 게. 그리고 행안부는 그런 의무 행위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 기준을 변경해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무조건 인력을 감축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내용이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인건비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효능감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다수 편성에 따른 과잉 인건비에 대한 문제성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과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에 합산하면 신규 시간 선택 임기제가 인건비가 3억 1천만 원 정도가 인상으로 편성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 선택 임기제 인건비 역시 기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부세 페널티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하여 시간 임기제 채용 확대가 과연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정원 대비 현원이 그 현재 49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결혼이 있어도 일을 더 나눠서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으실 수 있지만 상당히 업무 소화 능력이 좀 부담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중구의 원도심 특성상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발전의 기본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외부 용역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우리 자체적인 기획 능력을 좀 높여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특별히 또 새롭게 행정 수요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 선택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고 또 일부 늘려가고 있는데요. 페널티가 없도록 최대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가 현실적인 페널티 부과를 중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으로 시간 선택 임기제를 뽑은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정 또 그런 시간 선택 임기제를 뽑으면서 정실에 의해서 뭐 내정하고 뽑거나 이러지 않고 공정하게 좀 뽑아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도 동시에 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 사업 성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시간 선택 임기제에서 특히 후보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 센터 운영이라든지 정비 사업, 신속 지원 센터 등 기능이 겹치지 않는 여러 부서에 동시에 편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중으로 겹쳐진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청장님은 어떤 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이 복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신경 쓰니까 이쪽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고 하는 제가 구정 슬로건의 핵심 문제의식도 좀 맞닿아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히려 민간이 민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또 주민과 주민이 서로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하고 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동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제도나 또는 그 인력을 뽑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사업 복지는 다르지만 지역 복지를 확충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복지라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복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추구하는 이것은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다.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좀 우리 청장님이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의 아픈 부분을 만졌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저도 이제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장님이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격려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 거의 전부를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매각도 안 되고 또 수리도 어렵고 생활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은 추정 부담금 이상을 또 부담해야 돼서 사실상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재개발 부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여러 가지를 만드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셨다면 더 인원을 좀 배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그 재개발 사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전에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조직 개편의 필요성,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직 진도를 통해서 강화해야 될 업무 역량과 다소 간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누어서 2026년도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본 의원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맞는데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정말 복지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끝이지 말고 청장님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마음속에 담았다면 정말 이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속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중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윤영수 의원님과 구정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